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한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4월 23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강원도 그리고 대구시장 후보자를 발표를 했죠. 자, 대구시장 후보자 예상대로 홍준표 의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여서 2위를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확실시해졌습니다. 9부 능선까지는 올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와 6월 1일 날 어떤 대결을 치러야 하지만은 지금 대구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홍준표 의원이 이 대구시장에 등극을 할 그런 수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홍준표가 대구에서 대구시장을 맡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 대구에서 보수의 심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지층이 결집돼 있다는 그 대구에서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 이런 타이틀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무색해졌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를 보낸 유영아 변호사가 꼴찌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홍준표가 정치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정치적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을 이끌어갈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그 자기 대선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가 오히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선거의 여왕 박근혜, 지금 5년 만에 다시 선거에 이 지지를 표명을 하면서 일정 부분 개입을 했죠. 그런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4번 했던 달성이 포함되어 있는 대구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도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유영아 출마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미 실권을 했다, 이것을 굳이 확인하는. 자,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유영아 변호사의 출마가 대구시장이 될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담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경선 투표 결과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책임당은 50% 이렇게 반영을 했죠. 지금 홍준표 후보가 무려 이 49.46%, 그 절반을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원래 8명이 출마했다가 5명이 컷오프되고 홍준표, 김재원, 유영아 이 세 사람이 오늘 그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홍준표가 49.46%인데 실제로는 홍준표가 얻은 지지가 54.95%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준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데 5% 감점이 되고 탈당 경력이 있기 때문에 5% 감점이 돼서 10%가 감점이 됐죠. 물론 이 10%는 본인이 획득한 그 표의 10%입니다. 그래서 54.95%를 획득을 했으니까 5.49%가 감점이 됐죠. 그래서 49.46%. 어쨌든 3파전인데 절반 이상이 홍준표를 지지를 했습니다. 자, 김재원이 그 다음에 26.43%고, 유영아, 그렇게 박심 8위를 했지만, 박근혜 8위를 했지만, 참패했습니다. 18.62%. 자, 3위, 꼴찌. 김재원보다도 무려 이 8%나 뒤지는, 자, 그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죠. 자, 이것은 이 유영아가 처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마케팅, 박근혜 마케팅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처를 이 대구 달성에 마련을 해주고, 또 본인이 그것을 기회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앉히고,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영상을 올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이 달성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리인격으로 그 배석을 하고,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마케팅을 했지만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꼴찌. 자, 그래서 지금 대구 정가에서는 이 홍준표가 본인이 후보가 되면은 이 국회의원직, 지금 대구 수성을의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했기 때문에 수성을에서 6월 1일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 대구 정가에서는 유영아가 다시 거기에 도전할 것이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지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다시 또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한다면은 이것 역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한 번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유영아는 더 이상 이 박근혜 파리를 멈춰야 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 정치적으로 이것은 지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나가는 이야기. 유영아의 출마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를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것은 다시 확인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지나간 일이고, 새로운 앞으로 일어날 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홍준표의 부활이 뭐냐면은, 자, 홍준표 하방 정치, 본인은 하방한다고 했죠. 대구에 하방 정치에 시동이 걸렸다. 그런데 이 하방 정치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 자, 홍준표 이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1월 7일 날 홍카콜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다음 대선에 한 번 더 도전해 본다면, 이거 2027년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을까? 여의도에 계속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중앙 정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하방하는 게 옳겠나? 자, 하방, 대구를 하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이후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월 9일이 대선 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만약에 지게 되면은 그때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든지 중앙정치 무대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이야기고, 윤석열이 이기면 본인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설 자리가 없으니 대구로 내려가겠다, 하방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방이란 말이 지금 중국의 문화혁명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죠. 이 권력 다툼에서 패배한 쪽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 공장이나 농장 이런 데서 일하다가 다시 복권이 되면은 이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 같은 경우도 뭐 지방으로 내려가서 자동차 공장에서 트랙터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중앙으로 가서 실권을 잡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하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홍준표의 하방은 중국 고위 관리의 하방과 다른 점이 본인은 하방 기간에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장으로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다른 이야기인데, 이 말 때문에 대구가 뭐 하방하는 도시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결국은 대구시장의 구분능선까지 홍준표는 올라갔죠. 자, 이 상황에서 홍준표의 최종 목표는 대구시장은 그냥 거치는 자리고 발판이고, 최종 목표는 2027년 대선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홍준표가 정권 교체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중앙 정치는 윤석열에게 맡기고 나는 대구로 하방하겠다 해서 결국 대구시장 구분능선까지 올라 있는데, 자, 대구시장이 됐을 때 홍준표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거 상당히 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아마 대구시 행정 이런 것은 뒷전일 겁니다. 그것보다는 중앙 정치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계속 참견을 하겠죠. 특히 이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하나하나에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차별화를 하면서 뭐 마치 이 여권안의, 그때 여당이 되죠. 여권안의 야당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겠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이 국정 간섭을 계속 할 텐데, 그 통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그 홍카콜라 유튜버 또는 이 새로운 이 SNS 활동을 시작을 했었죠. 청년의 꿈이라는 데서 뭐 청문홍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오늘 또 청문홍답에 제가 조금 전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 홍준표의 경선 승리, 대구시장 후보 경선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뭐 중표 형님, 뭐 홍부지, 홍준표 할아버지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애청을 붙이면서 지금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이 상황이죠. 자, 이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 떠오릅니다. 박근혜 전 대표 시절이죠. 그때 지금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지고 나서 차기를 도모하면서 이렇게 절치부심하고 아마 국정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것처럼 2007년 그때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이 이기고 박근혜가 졌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표로서
미래 권력으로 계속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가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일의 대자비가 되는 셈인데, 이 MB에게 그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됐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있었던 것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죠. 그래서 광우병 파동이 났을 때 그때 진보 진영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제히 공격을 했는데, 박근혜 당시 전 대표도 야당과 같이, 야당처럼 그렇게 강하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 소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이 존재감을 계속 살려나갔었죠. 자, 그리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세종시 그 행정수도를 백지화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원안 구수를 했습니다. 원안 구수를 해서 결국은 이 양쪽이 크게 충돌했죠. 그리고 또 뭐 미디어법 이런 데서도 박근혜 당시 전 대표가 비판을 하면서 충돌을 했고, 심지어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친박계 의원 일부를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죠. 그런데 일부는 뭐 유정복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해줬지만 김무성을 앉히려고 할 때는 또 반대를 하고, 박근혜 전 대표가. 그래서 또 양쪽이 충돌이 있었고, 가장 세게 충돌한 게 세종시 충돌인데, 강도론이라는 게 그때 일어났습니다. 강도론. 뭐냐면은 그때 세종시로 놓고 이명박은 이것을 파기를 하려고 하고, 박근혜는 그대로 원한대로 해야 된다고 충돌을 했을 때, 그때 금융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이명박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당시 대통령이죠. 잘 되는 집안은 강도가 오면 싸우다가도 멈추고 강도를 물리친 뒤에 다시 싸운다. 자, 그러니 이 국제 금융 위기가 왔으니 일단 세종시 충돌은 좀 자제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시 전 대표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받아쳤죠. 결국 이명박을 돌변한 강도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양쪽이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도 이 여당 속의 야당 역할을 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국정 운영이 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은 그것을 일일이 지적을 했지만, 국정 운영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래 권력이 주변에 여러 가지 그 핵심 측근들, 국회의원들도 거느리면서, 친박계를 거느리면서 일일이 간섭을 하니 제일 큰 골칫덩어리였죠. 자,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 홍준표가 중앙 정치 무대에 있지는 않지만 본인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SNS 공간을 통해서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을 하고 태클을 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이 홍준표가 대구시장 선거 9부 농선에 오른 것은 두 가지 큰 의미.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구에서도 상당히가 아니고 사실상 없어졌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를 유영화를 안 했으면은 아마 이 18%도 못 받았겠죠. 그렇지만은 18% 정도를 받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고, 또 하나 의미는 홍준표가 오히려 박근혜의 전철을 밟아서 차기 대권을 노리게 됐다. 그런 두 가지 큰 정치적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